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정쌤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수능이 한 50일 정도 남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지금부터 수능까지는 10월 12일 날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를 제외하고는 여러분의 실력을 확인할 길 없이 50일 정도의 마지막 블라인드 처리된 상태에서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누구나 다 잘하고 싶잖아요. 마지막에 역전을 이루고 싶은데 잘못하다가는 오히려 역효과만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앞으로 9월 이후에 수능에서 향상된 학생들의 학습은 어떻게 했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우리 고3 여러분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것들과 실제로의 학습의 결과는 달라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너무 무리한 시도를 하면 안 된다는 측면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뭘로 공부할까라는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파이널 문제집 같은 것도 사고 봉투 모의고사 같은 것도 사고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지금까지 향상됐던 애들의 사례를 보면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을 다 열어서 정리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졌던 것 같아요. 같은 문제를 풀어보니까 지겨운 느낌은 있지만, 예를 들면 수능 기출 문제 같은 거 있잖아요. 중요한 문제들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야, 이거 한번 다시 풀어볼까 하고 줘보면 못 풀거나 버벅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것들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다시 짚어보는 게 훨씬 더 좋은 공부지,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것들이 다 소화가 안 됐는데 새로운 책을 사는 거는 오버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공부 재료는요,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이번에 본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 문제를 풀어보는 것뿐만 아니라 한 문제 한 문제를 낱낱이 분석해보고 이 안에 어떤 개념들이 들어가고 나는 시험 당시에 이 문제를 왜 못 풀었는지를 생각해보고 그런 내용들을 복습하는 게 가장 좋고요. 혹시나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제가 신규 학생들을 상담하다 보면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을 아직 안 풀어본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그냥 한간에 떠도는 잘못된 소문이 EBS 연계 교재에서 잘 안 나온다더라 라는 이상한 소문이 돌아요. 그런데 제가 9월 평가원 시험지를 보고 느낀 거는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서 정말 상당히 의미 있게 연계를 했어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그 연계라는 말을 잘못 오해하는 게, 어떤 외형적인 함수나 수식이 비슷하고 그림이 비슷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내용적인 면에서 문제 해결에 가장 중요한 정보들을 유사하게 꾸미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은 머릿속에 완전히 달달달달 외워진 정도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러분 나름대로 봤던 교재들 있잖아요. 이거 열어서 틀린 것만 천천히 풀어보면서 다시 되새김질 하는 게 가장 지금부터 남은 50일 동안 해야 될 첫 번째 마무리 학습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이 공부를 이제 요즘엔 인터넷 매체라든지 또 사람들이 보는, 학생들이 보는 그런 문제지가 많다 보니까 누가 사설 모의고사 같은 거, 봉투 모의고사를 보면 따라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어떤 학생들은 친한 친구들끼리 봉투 모의고사를 사서 같이 돌려가면서 풀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것도 반대입니다. 왜냐면 평가원은 그 해에 수능에서 측정하고 싶은 가장 좋은 문제들로 만들어진 그런 시험이잖아요. 사설 모의고사는 이런 시험의 품질을 거의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설 모의고사를 볼 바에는 작년 6월, 9월, 재작년 6월, 9월, 그리고 그 이전 수능 문제들을 열어보는 게 훨씬 더 수능을 잘 보기 위한 좋은 공부죠. 그런데 최근에 사설 모의고사, 유명한 사설 모의고사 보면은 그 문제는 어렵게만 만들기 위해서 제가 봤을 때는 28년 수능의 역사 동안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던 희한한 개념들, 혹은 내신에서나 물어볼 개념들을 내는 문제가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학생이 풀어달라고 하면 풀어주면서도 와, 이건 정말 효과가 떨어지겠다라는 느낌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검증된 문제들을 풀 시간도 우리는 부족한데 왜 검증되지도 않은 문제를 풀까 하는 게 저의 의문이에요. 예외적으로 모의고사가 거의 100점 정도 맞는 학생이에요. 이미 수능에 관한 문제들은 충분하게 오래전까지 다 풀었던 학생들은 돌발적인 신유형에 대비하는 용도로 모의고사를 보는 건 이해할 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나머지 기간 동안에 학습을 할 때는 숲을 보는 연습이 주기적으로 필요합니다. 숲을 본다는 건 문제 하나하나의 개념을 지엽적으로 보는 것도 해야 되지만 수학 1에서는 지수로그에서는 뭐가 중요하고 삼각함수에선 뭐가 중요하고 수열에선 이런 게 중요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쭉 열거하듯이 전체적인 개념을 한 번에 훅 훑어보는 그런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제 생각에는 남은 8주 동안 격주에 한 번 정도 주말에 토요일이나 일요일 정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수원이나 수투나 혹은 수학 선택 과목을 전체적으로 한두 시간 정도 쭉 읽어보면서 큰 흐름을 잡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수능 시험은 전범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내더라도 방금 공부한 것처럼 개념이 머릿속에 싱싱하게 살아있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 다음에 꼭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요. 8주 남았잖아요. 이 기간 동안 수학 공부는 어떻게 할 건지, 수학 1은 몇 번이나 반복할 건지, 수학 2는 어떻게 할 건지, 이 중에서 내가 약한 부분은 어떻게 보강을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꼭 세워야 됩니다. 거의 11월 첫 주쯤 돼서요. 여러분이 계획을 세우는 연습을 하지 않은 학생은 내가 그냥 공부를 막 해오긴 했는데 실제로는 어떤 부족한 부분, 나머지 기간 동안 채울 수 없는 그런 이상한 상황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경험이 없으신 우리 고3 여러분들은 반드시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의 공부, 마무리 학습 계획도 디테일하게 하루하루를 세우진 않아도 되지만 큰 흐름에 한 주간 정도의 공부 계획과 그 한 주간의 공부 계획을 8번 합치면 내가 어떤 단원을 어떻게 끝내겠다라는 큰 그림과 중간 그림 정도는 그려보셔야 마지막에 그 과목 안 했네? 라는 그런 아쉬운 상태는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사설 모의고사 풀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모의고사는 풀지 말아야 되느냐? 일단 여러분이 지금부터 10월 12일까지는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 볼 때까지는 웬만하면 모의고사 막 풀지 마세요. 모의고사를 많이 푸는 것 자체는 자신의 약점을 체크하는 용도인 거지, 모의고사라는 것 자체가 그래요. 자신의 약점을 체크하는 거지 그 자체로 공부가 되는 효과는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모의고사를 보면서 내 약점이 어디가 약하구나를 체크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건 제 생각에는 한 격주에 한 번 정도 풀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0월 12일 날 봤다면 10월 말쯤에 한번 보고 수능 직전 주말 정도에 한번 보면 충분하거든요. 근데 뭘 푸냐고요? 제가 적당한 시기가 되면 작년에 기출되었던 문제 중에 여러분이 보지 않은 그런 좋은 문제들 많이 있거든요. 좋은 품질의 모의고사 업로드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창조한 문제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성적을 올려보겠다고 킬러 문항 연습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남은 시간의 공부는 성적이 한 70점대 중후반 정도 되는 학생이라면 2점, 3점짜리 문제는 워밍업 하듯이 계속 풀어주고요. 여러분이 몇 번의 중요한 모의고사를 통해서 경험했던 난 이런 문제들을 많이 틀려라고 하는 조금만 노력하면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 있죠. 예를 들면 13, 14번 정도, 20번이나 21번 정도, 혹은 28, 29번 정도, 혹은 27번 정도, 이렇게 도형과 연관돼서 여러분이 많이 틀리는 이런 문제들을 아깝게 놓쳤다면 그런 문제들에 대한 연습을 하는 게 훨씬 더 지금부터는 합리적인 공부 방법이에요. 킬러 문항 잡겠다고 하면 걔가 잡히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쉬운 문제를 틀려버리는 이상한 결말을 맞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킬러 문제는 이제 킬러에게 넘겨줍시다. 그 다음 수능처럼 풀어봐야 돼, 이 말은 여러분이 제가 테스트를 학생들에게 해보면 빨리 문제를 풀고 정답을 막 빨리 확인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공부를 하는 모든 포커스는 수능날 잘 보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도 내가 예를 들면 10문제를 푼다면 시간을 딱 체크해 놓고 그 시간 동안 푸는 거예요. 보통 많이 하는 말들이 모의고사 보고 집에 와서 다시 풀어보니까 다 맞았어요. 이것처럼 웃긴 말이 없거든요. 집에 와서 다시 편안하게 시간 제한 없이 풀어보면서 더 잘 맞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은 시간이 제한된 수능날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도 시간 제한을 걸어놓고 제한된 시간에 푸는 연습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빨리 풀었더라도 남은 시간 동안 혹시 계산 실수는 없는지 찾아보는 연습을 하는 게 당연히 그날 득점을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항상 수능날 시험이 우리의 모든 생각의 기준점이라는 생각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결론을 내리면 위에 했던 얘기들을 쭉 다시 한번 요약해보면 6월, 9월, 작년, 재작년 기출문제랑 여러분이 이미 공부했던 문제,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문제들로 지금부터 마무리해야 된다. 새로운 책을 사는 건 오버다. 틀린 거 위주로 계획을 세워서 다시 풀어보시고요. 풀어볼 때는 시간 제한을 두면서 풀어보고 시간이 남더라도 실수가 있는지를 검토해 봐야 되고 쓸데없이 사설 모의고사를 많이 풀지 말고요. 검증된 문제를 보름에 한 번 정도만 풀어보면 충분하고 조금만 노력하면 맞출 수 있는 문제를 연습하시고 전체적인 개념 정리를 주기적으로 격주에 한 번 정도는 해야 지금부터 남은 수학을 잘 마무리하는 거고요. 좋은 운과 함께 여러분이 그날 좋은 컨디션이라면 지금보다 9월보다 두세 개 정도 더 맞을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여러분이 성공하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남은 기간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 마무리할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정쌤이었습니다. 안녕.